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묘역이라고 하는 그 묘역에 누워있는 사망자들 유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인고 하니 놀랍게도 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진태 의원실에서 주최했어요. 5.18 진상규명 공청회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그리고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초청 연사로 나서서 이런 말들을 쏟아낸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 이런 표현을 말입니다. 정치권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일제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광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더 분개하고 있죠. 광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그 주말 사이에 바른미래당 연찬회도 상당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방송에서 언급하는 자체도 화가 납니다만 전해야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글쎄 말입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5.18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 듣고는 어떠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인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우리 법률로서도 의의와 가치를 평가해서 제정이 됐고 국가기념일 행사를 대통령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고 한다면 이 폭동을 법률로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또 관련 5.18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유공자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럼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은 폭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가지고 국가 원수가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런 말이 언급조차 하기 싫은 진짜 반인륜적이고 국민을 못 오가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찌라시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분들이 한 이야기여서요.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좀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서 더 언급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 분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5.18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5.18 기록물은 201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유산으로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세계사적으로도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세계 역사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록까지 됐는데 이건 대한민국 추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기를 흔드는 발언이다. 지금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명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주선 의원 혹은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까지 갈 문제다라고 보세요? 아니 이제 제명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당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과연 5.18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스스로를 좀 밝히고 이 새 의원들 관련된 의원분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윤리위 제소는 제소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5.18과 관련된 정체성이 뭐냐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 이분들 의견하고 다르다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들 의견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해당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행위가 되니까 제명까지 가는 게 당연하다 공당이라면.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을 내놨다가 그게 오히려 조금 불을 더 붙이는 격이 됐어요. 뭐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삼가해야 한다. 그 앞부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진실에 의해서 평가된 역사를 개개인이 폄하를 하고 비하를 하는데 그 공당 원내대표가 그걸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5.18을 지금도 폭동으로 생각하고 북한군이 개입한 또 폭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이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면은 나치의 행위도 이거를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 가해 행위도 그러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또 하나 짚을 것이요, 박 의원님. 예. 주말에 바른미래당 연찬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창당 1주년 기념으로 당의 정체성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오히려 분당에 서막이 올랐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좀 침소봉대한 과장된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는 예.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 생각을 또 당론화하는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지금 보수와 진보 이념의 벽을 헐어서 예.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분열주의식 그 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개혁을 방향으로 우리 정체성을 삼고 그다음에 실용의 가치를 정체성으로 삼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네. 유승민 전 대표의 연찬의 발언이 불씨가 됐어요. 뭐라고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러셨냐면 당의 정체성을 개혁 보수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나 뭐 합리적 진보 이쪽을 빼고 개혁 보수 쪽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총선 전략에 있어서도 개혁 보수로 승부하는 게 낫다. 3등하는 전략 말고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는 것이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선 지금 융복합 시대에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으로만 당의 정체성을 평가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엄연한 현실인데 지금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하고의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위에 쓴다고 해서 총선에 이길 수 있고 집권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한 민심도 예. 우리가 주워 담는 광주리 역할을 해야 되고 민주당의 정권이나 또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탈하는 그 민심을 주워 담는 광주리 역할을 우리 바른미래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합리적인 보수 또 건전한 진보 개혁적 보수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의 광주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수 쪽만 주장을 하게 되면 진보 쪽에서 이탈한 민심이 결국 무당층으로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연찬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애매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진영을 분명히 하는 게 낫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의원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은 중도 보수인데 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가당치 않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여실한 현상 아닙니까? 그건 개인 의견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정치 상태에 있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에서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오히려 문제는 이 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겠느냐 흡수되거나 또는 해체되는 거 아니냐 소멸될 우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질 정당 흡수될 정당에 대해서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체성은 이미 실용의 가치를 우리 정체성으로 삼으면 됩니다. 실용. 그리고 또 과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90년 1월 달에 김영삼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가 3당 합당을 했어요. 이 세 분들은 정체성이 전혀 안 맞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묻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가자 해가지고 합당이 돼가지고 정권도 재창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저희 당이 가장 문제된 것이 소멸될 우려, 해체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커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력 확장이 절대 필요하고 세력의 확장.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하는 국민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총선 앞두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총선 전에 돌아갈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선언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박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대해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평화당은 옛날 국민의당에서 같이 했던 동지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 나갔던 의원들인데 이제는 다시 합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그 당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세력 확장 차원에서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합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 양 당이 공론화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와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으로 민주평화당과 함께하는 것은 몸집 불리기 이제 세력 확장이지만 한국당으로 의원들이 일부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 당대당 통합이라는 말은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어찌됐거나 그 민주평화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세력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근데 그것을 반대한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만일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민평당으로 간 그분들이 있었더라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당대당 합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실용의 가치로 중도 개혁주의 가치로 함께 해가지고 총선에 승리하자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님이나 이제 민평당에서 오신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이제 생각들은 그런데 이번 연찬회에서 보면 입장차가 굉장히 극명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같이 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한다고 그렇게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면 무슨 명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국당하고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가 이러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국정농단 세력이고 부정부패 세력이라고 항상 청산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고 무슨 명분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보수 오히려 통합, 저는 빅텐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지칭이 되는 자유한국당하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 보듯이 또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재판 거래 의혹, 손혜원 의원님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등등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적폐청산 나라라운 나라를 만든다는 민주당 정권도 그 신적폐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당이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은 제3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지금 바른미래당이 세력 확장이 돼가지고 소멸 우려를 불식을 시키면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을 만나봤고요. 그 한국당의 전당대회 보이콧 소식은 왜 전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2부에 인터뷰 준비해 놓겠습니다.